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황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우리은행 일반 행원직 지원자입니다. 이 금융권을 희망하는 이들이 선망하는 곳 중 하나죠. 네. 이 안 멘토님, 우리 우리은행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은행은 1899년 대한천일은행으로 설립되어서 2002년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업무 및 신탁 업무, 외국환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887개의 지점 및 출장소, 그리고 해외 270개의 네트워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문 은행 플랫폼 위비뱅크를 출범한 그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할 때 금융맨 하면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혜원 학생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네, 우리은행은 제가 애용하는 은행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좋은 기업으로 이미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보면 이 스타트업 창업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 이건 굉장히 우리은행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보니까 우리은행이 스타트업 창업 지원센터 위비핀테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런 지원 사업이나 어떤 대출 업무 같은 거 할 때에도 좀 이해를 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 경력자를 좀 우대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에서 지원해서 키워 놓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또 돈을 빌리거나 대출할 때 당연히 우리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일반적으로 금융권 취업은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자격증 안 본다고 지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네. 또한 거의 모든 은행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래서 열린 채용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은행업 전반에 관련된 지식을 조금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세일즈 역량 그리고 서비스 역량을 조금 더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구나 지원하면 되냐? 예,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금융권을 좀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이 합격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와 좀 연계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관련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추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운동입니다. 전공은 금융세무경영학과, 학점은 3.5점,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일종 보통 운전면허, 그리고 은행자산관리사, 은행 FP를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요, 교내 동아리 경진대회 3등, 그리고 교내 기업분석 발표대회 3등입니다. 대내 활동으로는 교내 금융동아리 1년 11개월, 그리고 세무서 자원봉사 1개월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서점 아르바이트 6개월,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6개월,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7개월, 하나은행 인턴 2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전공이 금융 세무인 만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특히 이 은행 인턴 경험도 있어서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은행 자산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공고상에 전문 자격증 범위는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대가 될까요? 예. 우대되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예전에 얘기하는 소위 금융 3종 세트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금융권을 좀 준비한 친구구나라는 정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혜연 학생은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네, 인턴뿐만 아니라 금융 동아리를 거의 2년 가까이 한 게 보이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지만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겸비한 지원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멘토님들께서는 주인공의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 뭐 저의 경우 먼저 말씀드려본다면 네. 이 친구 전공이 금융세무거든요. 전공이 금융세무 경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융도 배우고 세무도 배우고 그다음에 경영 관련된 뭐 마케팅 이런 거 다 배웠던 학과인 것 같아서 약간 학과적인 특성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이 점을 어떻게 좀 살려서 자소를 썼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저는 첫 번째 그 교내 금융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을 어떻게 좀 대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강력한 하나은행에선 인턴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일반 행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이스토리.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하여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제시어는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동기.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로 내목 완수.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4번 영선 반복. 우리은행은 실물 로봇, 로봇 어드바이저, 우리 로보 알파, 음성인식 AI 뱅킹, 소리, 실시간 외국어 대화 번역, 위비톡 등 창의적이고 발빠른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5번 입행 포부. 우리은행은 2020년까지 아시아 탑 10, 글로벌 탑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동안 봐온 것과는 또 다소 다른 질문 구성으로 보입니다. 우리 혜연 네. 학생, 어떤 질문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저는 4번 항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네, 우리은행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달랐습니다. 네, 이 4번 항목을 보면 영선 반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사자성어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반걸음 앞서 나가자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보다 좀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선 IT 솔루션들이 더 만들어내야 되고 또 글로벌 시각에서 좀 더 한 발 앞선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CEO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선 반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번 항목을 굉장히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영선 반보, 약간 반발짝 앞서 가라.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은행 지원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의 질문에 답할 때 중점을 두거나 피해야 할 유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치관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긍정성을 좀 담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입장보다는 고객 지향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은행업인지, 그다음에 그중에 왜 우리은행인지, 네. 또 본인이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한계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창의적인 부분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건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었고요. 또 영선 반보이기 때문에 반걸은 앞서 나가야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동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 입행포부는 향후 우리은행에 디지털 금융 전략이 있을 거고요. 글로벌 전략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인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용을 조금 덧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시어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2번, 늘 웃자, 그리고 행복을 주자. 네, 이 제시어 중 고객과 행복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안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잔잔하긴 한데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도우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고 창구에 주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신 40, 50대 고객과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친절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고객들을 응대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 저를 많이 의지했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주어야 했습니다. 성실히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 있게 설명했으며 꼼꼼하고 능숙한 계산으로 세금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고객을 나의 가족이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고가 끝날 때마다 몇몇 고객님들은 감사하다며 마실 음료도 주시고 자신의 가게에 놀려오면 서비스를 준다며 명함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꼈고 쉴 틈 없이 바빠도 고객들의 사소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도 고객님들을 도와드렸던 제 자신의 뿌듯함과 성취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감과 신뢰를 통해 고객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꼼꼼한 업무 처리와 정직한 마음을 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웃자, 그리고 행복을 주자. 대학가 근처에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종종 진상 고객들을 상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게는 깐깐하게 음료를 주문하는 것부터 크게는 술에 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까지. 이럴 때 저는 서로 얼굴을 찡그리는 대신 환한 미소로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저의 행동은 손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덩달아 일이 쉽게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항상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가치관은 은행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은행에서 동료와 고객 등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인상과 늘 웃는 모습으로 건전하고 화목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고객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 답변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네, 그 고객과 행복은 되게 일반 회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당연한 가치지만 경험과 잘 연결해서 무난하게 잘 써낸 것 같습니다. 네. 늘 웃고 행복을 주겠다는 마음가짐, 은행 회원도 서비스직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요소일 텐데요. 박문토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정도의 인격이면 거의 혜민 스님 수준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뭐 모든 고객, 진상 고객도 다 받아주고 하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 고객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약간 고객 중심과 이런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고객 행복뿐만 아니라 뭐 미래, 도전, 정직, 신뢰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게 되면 물론 이제 그 행원의 가장 중요한 자들인 고객 행복은 드러낼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비전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 특히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원자들과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항목만 보고 우리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먼저 합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비스적인 측면이 잘 나와 있어서 다음 항목도 좀 읽게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항목이라서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반대로. 네. 오. 오랜만이죠? 네. 이렇게 반대가 나오는 게. 이건 뻔해요. 네. 뻔해서 그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그래 열심히 했구나, 고객의 응대를 잘했구나 정도인 거지 이 친구에 대한 큰 매력을 막 이렇게 뽑아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자소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는 편인데 네.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뭔가 더 지문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불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자, 2번, 금융인은 체력인. 네, 체력을 강조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체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원 동기에서 뭐 체력을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방향성이 안 맞는 안 맞는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소제목도 그런 것들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소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매력이 떨어진다는 내용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읽어봐야지 네, 알 수 또, 있으니까. 자,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우리은행의 정체성을 발휘시키는 플랫폼은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항상 끼어있는 기업으로 고객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 1등 은행으로서 저의 가치관과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역할로 고객, 기업,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에 지원했습니다. 금융인은 체력인. 금융 분야에 대한 흥미로 전공을 선택하면서 금융상품, 재무설계, 투자론 등 많은 전공 수업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동아리를 만들어 금융 지식을 보충하였고 대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은행 실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전반적인 은행 업무의 적응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또 다른 하나는 체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업이 중요한 은행원은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취미인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운동을 하였고 자전거 국토 종주를 완주하며 자신의 한계보다 조금 더 높게 도전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금융에 뜨거운 관심과 날마다 습관으로 다져진 체력을 가지고 우리은행의 금융인이 되어서도 저의 가치관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멘토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던 로열티가 잘 드러났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별로입니다, 이거. 네. 이 질문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은행의 정체성이 왜 사회공헌 활동입니까? 기업의 정체성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일단 네. 방향이 좀 빗나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일단 우리나라 1등 은행의 우리은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매출이 높습니까? 뭐 영업이익이 높습니까? 지점수가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우리은행에 대한 준비를 좀 했던 지원자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 가장 좀 심각한데요. 왜 본인이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 뭐 장착돼 있는 배터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왜 보조 배터리로 표현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금융인이 이퀄 체력인이다. 이거는 뭐 물론 필요한 역량이긴 한데 부수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왜 이쪽으로 집중했을까? 본질을 알고 있는 지원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네. 별로라고 하시네요. 자, 우리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아볼까요? 좀 예상이 되지만. 네. 일단은 뭐 그 쓰는 방법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지 쓰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쓸 수 네.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동기를 쓸 때 목적 중심으로 쓰는 것, 목표 중심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쓰신다면 지금은 불합격이지만 네, 나중에는 합격이 될 수 있는 서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불합격입니다. 네, 네. 우리은행 일방 행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 실수하기 쉬운 높임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는 직무에서 때로 지나친 높임 표현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약이 어려우십니다. 50% 할인된 가격이십니다. 이른바 사물 존칭입니다. 사물에 대해서 존칭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죠. 한때 유통업계에서 사물 존칭하지 않기 캠페인까지 벌였지만 지금도 바로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약이 어렵습니다. 할인된 가격입니다.
지나친 존대 의미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처럼 올바른 표현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인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과 성과에 대해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에 주목한 결과.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 소제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 뭐 그죠? 별로입니다. 제목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 좋은데요. 네. 쓰다만 느낌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주목한 결과. 교내 기업 분석 발표대회에서 은행의 최근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자산관리 인식 확대에 맞추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행의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해 생각한 것은 첫째,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기업은 B2B 계약을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사 집단의 한 달간 평균 소비액과 과소비 목록을 파악합니다. 셋째, 추가적인 창의 제안으로 결제 정보를 종합하여 소비 패턴을 분석해 문자로 다음 달 예상 계좌 잔액과 절약해야 할 금액 알려주는 서비스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미리 문자로 받은 예상 계좌 잔액을 보면서 절약하는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약에 성공한 금액을 예금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목표 자금을 설정해주고 은행은 고객이 목표 자금을 달성 시 금리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 결과 빅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으로 고객 맞춤 상품의 창의적인 내용을 인정받아 일본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로 남보다 한 발 앞서 고객의 니즈를 읽어내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해온 지원자답게 이 주제와 딱 네. 맞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 어떤 느낌 들었나요? 네, 실제로 이 지원자가 생각한 것과 같은 내용의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현재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하고도 수상을 했다는 이유로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토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봐도 이러한 어떤 소재 자체가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소재 선정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내용도 읽어보면 어떤 그 현재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과정상도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으로서 잘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만약에 이제 보시게 되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했던 어떤 문제 상황과 분석, 그다음에 대안 마련의 순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어떤 창의력 경험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일반 회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지원 동기에 대해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께서는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를 위해 준비한 사항을 적어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혜연 학생이 금융권 취업 희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지원 동기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내서 썼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꿈꾸는 은행원, 우리은행을 꿈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고 금융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리와 신용평가의 변동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금융권에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가계 경제와 기업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은행은 전 세계 20여 개 글로벌 지점과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위비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진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신문 스터디를 만들어 사회와 경제 흐름을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매주 신문을 읽고 조원들과 현 경제 상황의 중요한 이슈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당국인재 아카데미에 들어가 경영 경제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EPS, BPS 등의 주식 용어를 배우며 실제 주식 투자의 동향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금융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혜연 학생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전 코멘트를 주신 안정희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너무 잘 썼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게 회사 지원 동기가 첫 번째였는데 네. 회사 지원 동기 쓰기 앞서서 산업 지원 동기까지 써줬어요. 본인이 왜 금융업에 관심을 가졌는지, 자연스럽게 그중에서 왜 우리은행에 지원했는지, 네. 그다음에 이 우리은행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좋았고요.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서비스 경험이 없었지만 야,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이 지원자는 우리 혜원 씨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 정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은행업에 관련된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쓰실 게 없으신 분들은 이 구조적인 틀을 그대로 카피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고 우리 혜원 씨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기자직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하시고 은행 쪽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 쓰셨어요. 네. 우리 혜연 학생 멘토님의 평가를 들었잖아요.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경험에 대한 것도 좀 추가를 했으면 더 나았을지 이제 그렇죠.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그런데 이제 아마 분량상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강도라고 해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했던 지원자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혜연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금융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채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열린 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치열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어쩌다가 그냥 금융권에 뭐 운이 좋아서 합격한 친구들도 교육받다가 많이 나오고요. 또 입사하다가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야라고 해서 퇴사하는 비율도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준비를 하시고 고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은행업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랑 연결되면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은행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지원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혼 없이 지원하지 마시고 뭔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에 대한 비전과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추고 계시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뭐 증권까지도 영역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진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또 금융 산업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변화하는 업계 흐름을 잘 읽어내는 안목을 갖춘다면 좀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일방회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